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공세 완화를 합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과거 뉴욕 한인공화당 협의회 회장, 뉴욕 평통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선용 씨가 기업 대표를 사칭해 1,250만 달러 연방 재무부 수표를 현금화하려다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자금 세탁 미수, 절도 미수 등으로 이 씨를 기소해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뉴욕시 한 식당 10곳 가운데 7곳만 위생 등급 A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단 소폭 하락했고 4년 전보단 10%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음식 보관과 개인 위생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톰 허먼 국경차르가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가 발의한 이민세관 단속국과 로컬 경찰 간 협력 금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의 IC 요원이 대거 투입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앞으로는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현지 번호와 전자 여권만 있으면 한국의 공공 웹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 한인들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지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향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완화를 합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영매체 P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 끝이 날 것이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그들과 협상을 할 때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봐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 협상 중인 합의한 내용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아마도 미국으로 반출하는 내용이 합의의 일부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아마도가 아니라며 그것은 미국으로 보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지하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도 합의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합의가 성사된다면 대이란 제재 등을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아라비아 방송은 오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점진적으로 재개하는 대가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완화하기로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알-아라비아는 앞으로 몇 시간 안에 해협에 갇힌 선박들에 관한 상황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의 공격에 따른 중동 내 미군 기지 시설과 장비 피해 규모가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 228개가 파손되고 미군 병사 7명이 전사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의 공습으로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 내 시설 및 장비 228개가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경납고, 병영, 연료 저장소, 항공기, 레이더, 통신 및 방공 장비 등 여러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이러한 피해 규모는 미국 정부가 인정하거나 다른 매체가 집계한 수준을 훨씬 웃도는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14개 시설, NBC 방송은 11기지 내 100개 표적, CNN 방송은 16개 시설이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주요 시설은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의 위성 통신시설, 바레인 리파 이사 공군기지와 쿠웨이트 알리알-살렘 공군기지에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장비, 바레인 미 제5함대 사령부의 위성 안테나, 쿠웨이트 캠프 뷰링의 발전소 등입니다. 미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역 내 미군 시설을 겨냥한 공격으로 7명의 미군 병사가 사망을 했으며 4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자 중 최소 12명은 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상황을 볼 때 미군이 이란의 표적 타격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현대전의 필수 장비로 자리 잡은 드론 전쟁에 충분히 적응을 하지 못했으며 일부 기지방어 태세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으로 미군의 대이란 군사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제한되진 않은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피해 평가는 복잡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뉴욕 한인공화당 협의회 회장, 뉴욕 평통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선용 씨가 기업 대표를 사칭해 1,250만 달러짜리 연방 재무부 수표를 현금화하려다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자금 세탁 미수, 절도 미수 등으로 이 씨를 기소해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어제 팰리세이즈 팍 거주 70세 한인 이선용, 미국 명소니 이 씨를 사기에 의한 절도 미수와 자금 세탁 미수, 위조 및 사칭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씨는 과거 뉴욕 한인공화당 협의회장을 지냈고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한인 사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연방국세청 범죄조사국 뉴욕 지부가 버겐 카운티에서 발생한 연방 재무부 수표 관련 사기 미수 사건과 관련해 버겐 카운티 검찰 금융범죄수사대에 연락을 하면서 이 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는 연방 재무부가 한 기업 앞으로 발행한 1251만 5,828달러짜리 수표를 자신이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사칭하며 현금화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허위 조직도를 만드는 등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이 기업과 아무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위조된 사업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해 해당 법인명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가로챈 재무부에 수표를 입금하려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펠팍에 위치한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그를 2급 자금 세탁 미수, 2급 사기에 의한 절도 미수, 3급 위조, 4급 기업 임원 사칭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체포해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이 씨는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벌어진 일로 자신 역시 피해자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씨의 구금 유지 여부를 결정할 심리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시민권자인 이 씨는 지난 2015년에도 돈 세탁과 사기에 의한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올드테판에 거주했던 그는 92세 타민족 여성 노인에게 기독교 자선단체에 100만여 달러를 기부하도록 한 뒤에 자신이 개인 목적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뉴욕시 한 식당 10곳 가운데 7곳만 위생등급 A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단 소폭 하락했고 4년 전보단 10%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음식 보관과 개인 위생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주 한국일보는 오늘 뉴욕시 보건국의 식당 위생검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뉴욕시 5개 보로의 한 식당으로 등록된 업소는 모두 445곳으로 이 중 A등급 판정을 받은 식당은 312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한 식당의 70%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집계된 71%보다 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4년 전인 2022년 5월에 기록됐던 80%보단 10%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B등급을 취득한 한 식당 비율은 9.4%로 지난해 대비 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낙제 점수인 C등급이나 재심사가 필요한 보류 등급을 받은 한 식당 수는 29곳에 달했습니다. 등급 미결은 60곳으로 4년 전 기록인 25곳보다 2.4배 많아졌습니다. 뉴욕시 위생검사에서 한 식당들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음식 보관 온도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론 요리사나 직원의 개인 위생 소홀, 음식 보관, 준비, 서빙 과정에서 위생관리 미흡, 쥐 또는 바퀴벌레 흔적, 조리기구 관리, 직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점 등의 순으로 위반 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조리대 청결 관리 소홀, 나름식이나 조리된 음식 불청결 등도 주요 벌점 사유로 지적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 식당 3889곳 가운데 A등급은 70.84%, B등급 6.1%, C등급 1.6%, 보류 3.3% 등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톰 호먼 국경차르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발의한 IC와 로컬 경찰 간의 협력 금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에 IC 요원이 대거 투입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경차르 톰 호먼은 지난 4일 열린 국경안보 엑스포에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난 1월 발의한 법안은 IC와 지역 경찰 간 협력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하려는 것으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뉴욕주에는 더 많은 IC 요원들이 투입될 것이라며 호컬 주지사를 정조준했습니다. 주지사가 발의한 법안은 뉴욕주 및 지방정부경찰 등 법 집행기관들은 비범죄 및 전과가 없는 이민자에 대해 연방이민단속기관과의 협력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가 주 및 지방정부, 경찰 및 교정기관들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협약 체결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의 요청 없이 뉴욕주의 IC 요원을 대거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나는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호먼 국경차로의 경고를 일축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다만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범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주 정부가 IC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IC 신입 요원들을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 활용했던 가속훈련 프로그램을 없애고 기존 훈련 과정을 복원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 요원훈련 전면 개편안은 베테랑 요원들을 현장에 파견해 날림식 훈련을 받았던 신입 요원들을 재교육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정책에 따른 정치적 역풍과 지지율 하락의 여파 속에서 강경 노선을 재조정한 사례라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항구에 입항한 디즈니 크루즈선에서 연방 이민 당국이 승무원 여러 명을 체포하는 장면이 승객들에게 목격됐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과 세관 국경 보호국 요원들은 지난달 샌디에이고에 정박한 디즈니 크루즈선 디즈니 매직에서 승무원들을 체포했습니다. 크루즈 승객들은 체포된 직원들은 블레이저와 넥타이 등 유니폼 차림이었다며 일부는 이름표가 달린 요리사 복장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다며 체포된 직원들이 개인 소지품도 챙기지 못한 채 연행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족들에게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며 가족들이 그가 배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된 승무원들은 연방 요원들에 의해 흰색 벤 차량에 태워져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민 권익단체들은 디즈니 크루즈에서 10명이 체포됐으며 다음날 홀랜드 아메리카 소속 크루즈선 MV 잔담에서도 승무원 4명이 추가로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 단체들에 따르면 이 같은 사건이 샌디에이고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항만 당국은 현지 경찰은 이번 단속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항만 측은 샌디에이고 하버 경찰은 4월 23일과 25일 비스트리트 크루즈 터미널에서 진행된 단속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이민 단속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앞으로는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현지 번호와 전자여권만 있으면 한국의 공공 웹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 한인들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지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어제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외국민이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24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은 한국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본인 확인 단계에서 한국통신사 인증이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재외국민이 출국 전에 알뜰폰을 따로 개통해 매달 요금을 내며 유지를 하거나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왕복에 수시간이 걸리는 재외공관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재외국민 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외 현지 휴대전화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과 토스 등 5개 민간 금융 앱을 통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도 간편해졌습니다. 정부 이사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간편 인증을 선택하고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국가 코드와 함께 입력한 뒤에 발급받은 인증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간편 인증을 사용하는 공공 웹사이트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해 재외국민이 시공간 제약과 비용 부담 없이 한국의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이 올해 전국 최우수 의료기관에 선정됐습니다. SMG의 헌신은 커뮤니티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이 앤선 블루크로스에 올해의 전국 최우수 의료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앤선 블루크로스는 매년 전국의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우수평가 표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SMG를 포함해 전국 44곳의 의료기관이 선정됐습니다. SMG는 예방검진, 예방접종률, 만성질환 관리, 약물 복용 준수율, 건강성과 측정 항목 등 2025년 지표평가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국 네트워크 내 상위 1%에 해당하는 의료그룹 중 수상자를 선정하는 최우수 의료기관에 포함됐습니다.
SMG 리처드 박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앤썸의 최우수 의료기관에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지역 사회를 위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앤썸 블루크로스 커머셜 건강보험 부문 베스 앤더슨 사장은 커뮤니티의 건강 증진과 가입자들을 위한 수준 높은 통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의 공로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는 어제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 루즈벨트 문고에서 고종 황제의 친서 원본과 고종의 밀사였던 호머 헐버트 박사가 작성한 영문 번역문을 실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헐버트 박사 회고록 등을 통해 내용만 전해지던 친서의 실물이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두 장으로 구성된 친서에는 일제의 을사늑약 체결 압박이 거셌던 1905년 10월 16일자로 작성됐습니다. 고종은 대한대왕제가 대미합 중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형식의 친서에서 일본이 우리를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으려 할 뿐 아니라 병합하려 한다며 이는 대한제국 자치권을 규정한 시모노세키 조약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종은 1882년 체결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비롯해 대한제국과 미국 간의 우위를 강조하며 미국이 우리 한국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친서 종이에는 황실 상징인 오얏나무 무늬로 테두리를 둘렀으며 황제 어세가 찍혀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시의 고질적인 버스 무임승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버스 내에서 직접 최첨단 휴대용 단말기로 요금 결제를 확인하는 차내 단속 방식을 도입합니다. MTA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이 지참할 휴대용 단말기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장비로 옴니카드나 크레딧카드, 직불카드, 스마트폰 등을 통한 버스 요금 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 승객은 단속 요원의 요금 결제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하며 무임승차가 적발될 경우 소환장이 현장에서 발부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버스 무임승차 적발을 위해 단속 요원들이 투입되었지만 유관 확인에 의존하는 단속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콜럼비아 대학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브롱스 남부 지역에 설치된 19개의 대기질 측정 센서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 1년 만에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2% 증가했습니다. 특히 브롱스 남부 지역 고속도로 인근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치보다 더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으로 맨해튼 60가 남단 지역의 대기질은 개선됐지만 교통량 분산으로 브롱스 남부와 같은 인근 지역의 대기질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5일 혼잡통행료 수익금 가운데 $2천만 브롱스 지역 아동 천식 치료 프로그램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범죄수사국은 더치스 카운티 라그레인지 지역 뉴 강스파 업주 최봉선 씨를 지난달 30일 체포해 무허가 영업과 성매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최 씨는 오는 19일 라그레인지 타운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3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 52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일요일은 다시 맑아지고 기온이 올라갑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